조영쌤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어쩌다가 영어 공부에 빠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분명히 만나고 싶은 특정 인물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니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무슨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중학교를 가니까 영어 가르쳐줘. 와, 내가 좀 필요한 건데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네? 저걸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건 좀 조금 괴로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덕질하다가 덕질은 나의 힘! 덕질하다가 잘 모르는데 요즘 분들은 예전에 그 70년대와 80년대 아주 유명했었던 미국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Donny Osmond라는 가수예요. D-O-N-N-Y. Donny, are you watching this? I hope you are.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면서도 우리 어르신이 되셨지만 TV쇼를 하는데 되게 참 잘생기고 재미있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그게 되게 좋아했죠. 너무너무 저는 좋아했어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살아있다는 걸 알리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하셨던 거는 우리 엄마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우리 엄마도 덕질. 그 나중에 또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거의 강제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진 케이스였는데 아주 옛날이죠. 근데 그때 미국의 남부의 한 주에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가수가 있었대요. 폴 앵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어느 날 그 옆 학교로 공연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들이 간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 가자 그러고 쫓아갔는데 생전 처음 그런 걸 본 거죠. 근데 그 가수가 뺨에 뽀뽀를 해준 거예요. 엄마 뺨에. 막 여자들이 막 어역소리로 그래서 사흘 동안 안 씻었다는. 그래서 이제 그 덕질의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덕질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스스로가 전혀 반감이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그래서 좋으면 편지를 써. 편지 써가지고 보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편지 써? 그랬더니 이제 무조건 모든 문장은 I am 하고 I like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I am a girl, I am Korean, I am a student, I am 10 years old. 그걸 이제 엄마가 도와주고 사전에서 이렇게 보고 찾아서 사전을 좀 일찍 찾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사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봐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내가 말을 쓰려니 알아야지.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이 흥분에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고 어렵지 않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 막 찾아갖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사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한쪽이 되더라고. I like you. I like your song.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엄마가 도와주셔가지고 국제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소를 모르지만 그때 LP판이라고 그 레코드판 뒷면을 보니까 거기 무슨 주소 비슷한 게 써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게 주소래요. 거기 또 써 있어. Write to Donny. 해갖고 Donny에게 편지 써라.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로 보냈거든요. 난 그 사람 집 주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팬클럽 주소야, 팬클럽 주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답장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로.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답장이 이렇게 두꺼운 봉투가 이렇게 두꺼우게 왔어. 그래서 어머, 이 사람이 한국의 어린 소녀가 보는데 감동을 해서 뭐 많이 썼나 보다 이런 줄 알고 막 뜯어봤더니 이게 카탈로그가 왔다니까. 그 팬클럽에서 카탈로그를 보내서 먼 나라에 있는 소녀야 우리가 숭앙하는 가수를 이렇게 admire 하는 가수를 좋아한다니 참 기쁘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보지 않으련? 그래가지고 카탈로그가 이렇게 갖고 이거 뭐지? 지금 같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망이 어딨어. 굿즈인데 사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티셔츠 하나 하고 키링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영어로 인한 소통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 소통이. 그러니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되면 내가 꼭 만나야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또 부추겨 우리 엄마가. 너 만날 수 있어. 내가 만나게 해줄게. 무슨 수로 만나게 해줘? 근데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진짜 부추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모도 미국에 살고 있던 이모가 내가 가서 너 때문에 그 사람 방송 매주 하는 쇼에 가가지고 그 사람 사진에다가 너 사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인을 받았어. 내 이름 Dear 보영 해갖고 그걸 보내서 사진에다가 어머 온 우주가 나를 돕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우리 이모가 자기가 사인해요. 자기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 이모 어디 쓴 거 봤는데 필자가 똑같더라고.
D를 똑같이 썼더라고. D-O-에서. 너무 실망했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나를 돕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정말 만날 수 있겠다. 이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this is a book 선생님 가르쳐주면은 this가 주격 대명사며 be도 is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도 귀 안 들어와. this is는 이것은 뭐뭐이다.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김치예요. This is 김치. 이건 나의 학교예요. This is my school. This is my classroom. 이렇게 소개해야지 막 상상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걸 얻는 셈이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 뭐 해야지. 그럴 때는 뭐 다른 동기가 더 필요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만났어요. 네, 나이가 들어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우리 남편이 그 사람 공연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고 끝난 다음에 인사할 수 있는 그 티켓이 있는데 그 meet and greet라고 하거든요. 만나고 인사한다. meet and greet. 그걸 사줘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제가 봤답니다.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가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딱 2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2분 동안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준비가 돼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나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Hi, I'm 이보영 and I'm from Korea. I flew all the way from Korea just to see you. 내가 당신만 보려고 이렇게 먼 데를 날았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Thank you. 그래서 내가 됐다. 나는 이제 준비한 말을 해야 되니까. I grew up listening to your songs and watching your shows. 너의 노래를 들으며 그 방송을 보며 나는 컸다. I wrote about you in my books. 내 책에 당신이 다 적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Marie Osmond. Hi.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있는데 그 Marie가 Oh, you're good. 막 이러는 거에서 Thank you. 또 나도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소통이 다였지만서도 저는 그래서 꿈을 이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동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어른들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영어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뭘 해? 그게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교실에서 화면에 인터넷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뭐 슈퍼스타 아무개 말해봐. 그럼 그 사람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 댓글 남기는 거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존재를 알리고 댁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 뭐 이런 거를 그게 소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진짜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래도 나는 문법도 알아야겠고 단어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때 현지 4학년 때 쓰면서 사전을 찾으면서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ardent라는 단어예요. 열렬한 이란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열렬한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해. 근데 열렬한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영어로. 그랬더니 한영사전을 찾으니까 나오죠. A-R-D-E-N-T. 그래서 I am your ardent fan.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좀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제가 처음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던 난이도가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필요한 단어죠. ardent. 저로서는. 덕질할 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슴 아픈 걸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자면 여러 대학교를 가서 특강을 오랫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주문이 이제 총장님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미리 차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참 어리석게도 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혹은 또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기들 같은 경우라면 부모님들이 혹은 뭐 선생님들께서 뭐 영어 잘하면 네가 세계로 나가고 뭐 국제시대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네가 영어 잘해서 네 동생한테 책 좀 읽어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거 좀 가르쳐 드려봐줘. 실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댁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나란히 앉으셔갖고 저 10살짜리 손자가 화이트보드 놓고 할아버지 따라해보세요. I am happy 써놓고 할아버지가 I am happy 온 가족이 그걸 따라하고 이러면서 내가 영어를 하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좋고요. 혹은 조금 아기들이 클 경우에는 우리 동네 소개하기, 전주 한옥마을을 영어로 소개해보기라는 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혹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게시판이 그 챗보드가 다 있거든요. 나는 한국의 아무아무개인데 당신의 이거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를 남기고 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다는 게 보이게 되고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비록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세상과 나는 소통을 하고 있구나. 더 하려니까 영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영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영어가 저는 평생 그것만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언젠가 그런 책을 써보고 싶어요. 영어 잘 못해도 돼. 라는 책을 아기들을 위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너무 미리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영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럴 때 마음 편하게 생각해보면 그게 동기부여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저리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영어 공부 어떻게 관심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